그런데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해서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왜냐하면 저는 그 명태균 씨 죄송합니다.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꼈고 오늘 그 공개된 녹음 파일을 통해서도 보이지만 윤 대통령 위에 있다. 김건희 여사가. 예.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에게 선생님이라고 칭호하면서 김건희 여사 위에 무슨 이게 다단계인가? 예? 옥상옥인가? 예? 그러니까 좀 아니 이게 나쁘지만 하위가 대통령이고요. 그러니까요. 고위가 김건희고 고위가 명태균으로 보입니다. 권력 서열 뭐 1, 2, 3위 최순실 뭐 정윤회 뭐 박근혜 이거 나왔을 그 때처럼 이 전화 내용만 들어보면 그렇게 인식이시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사실은. 권력 서열 1위 명태균, 2위 김건희, 3위 윤석열. 이렇게 4위 윤상현. 4위? 밑에 한참 밑에입니다. 네.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. 네. 사실 이게 뭐 심각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쯤 되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해명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해명도 안 할 것 같거든요. 할 방법도 없고요.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안 나오고 아니 있어요. 방법이 없어요. 해봤자 또 다른 녹취록 나올 거니까. 예. 방법이 없고 그 넋을 놓은 것 같은데 저는 뭐 조심스럽게 김건희 여사가 의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일전에 서정욱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봤을 때는 사과 얘기들도 좀 대통령실 안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판단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판단으로 보면 이번 국면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판단이 대통령실 입장으로 갈 것 같거든요.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녹음이 나왔는데 김건희는 어떻게 판단하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답변도 좀 이상한데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입니다. 김건희.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,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대통령실을 지금 뭐 이런 정도면 즉각적으로 입장이 나오거든요. 나와야 돼요. 바로 냈었잖아요. 이런 나와야죠.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도 마라라고 이제 바로 입장을 내야 되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아직 안 나옵니다. 뭐 기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입장을 묻고 있을 텐데. 매우 곤혹스러운 모양입니다. 입장이 없고요. 나와야 돼요, 바로. 그리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지금 그 에이펙 출장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? 대통령 내외가 에이펙 출장 다녀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아마도 국민과의 대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것은 타운홀 미팅 형식이다. 그리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하여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오늘 아침 조간의 보도입니다. 그리고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.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에이펙 뒤에 김건희 여사 입장을 밝히면 될까요? 아니 그러니까 끝났어요 이것 때문에. 이것 때문에 끝났어? 이것 때문에 끝난 거예요. 이게 없을 때 하는 소리예요. 다 없을 때 국면 전환 인사 얘기도 마찬가지고 사과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거든요. 서정욱은 뭐 그쪽 걸리니까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이게 나온 국면이라면.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의 집에 대해서 공천 개입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게 좀 드러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? 그 얘기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 없어 보입니다. 정황을 좀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기 절반은 한 11월 9일, 10일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뭔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있으니 그거를 반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준비를 했다라는 거고 서정욱 변호사가 좀 황당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저는 즐겨보는 게 기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. 그 정통한 소식통이죠. 왜냐하면 그리고 용산의 약간 꼭두각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정확하게 오더대로 움직이는 그게 있어요. 그래서 서정욱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를 비판했어요. 아 진짜? 처음인데. 그러니까요.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성역인데 그분한테. 그래서 최근에 그 친윤들도 그렇고 친윤들이 이거 처리하고 가야 된다. 뭐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을 긋고 가려고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더 이상 가스라이트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뭐 판단한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독립선언하는 거야. 독립선언 뭐 하여간 그러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약간은 뭐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게 이제 타운홀 미팅 그거는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했던 그런 방식을 좀 차용을 하려고 탁현민이를 못 데려가니까 그렇게 그거라도 차용을 한 거지 뭐 모르겠으나 약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한 거지. 근데 말했다시피 다 끝났어. 이미 다 끝났어. 망했어. 망했어.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는 뭐가 좋냐면은
질문을 그 국민들이 하는 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기자회견은 컨트롤하기 되게 어렵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피해가지고 사실은 네. 본인이 원하는 대로 쇼하고 네. 그런 거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엉뚱하게 국민과의 대화하고 본인 또 치적 자랑 뭐 1시간 동안 59분 얘기하고 돌이 쏟아져. 사과 1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돌맞아. 난리 나는 난리 거죠. 나는 그러니까 거죠. 기자회견을 네. 왜 안 하냐. 그리고 입장을 네. 밝혀라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다 끝났다 이걸로. 2016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기자회견이 생각납니다. 네. 사실은 그때 개헌 얘기를 합니다. 개헌 얘기했었죠. 아주 강하게 10월 뭐 20 며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걸 좀 빨리 만약 했었으면 국면을 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. 근데 벌써 그때도 당시 그 TV조선 이런 데서 JTBC 이런 데서 뭐 녹취록 나오고 화면 나오면서 사실은 끝난 거거든요. 저는 그 정도의 이 음성이라고 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게 나와도 못 막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미리 좀 사과를 하고 했으면 이게 안 나올 상황도 만들었을 건데 네. 지금 외교 안보 환경이나 또 국내 환경이나 이게 나오게 만들었는 상황이니까 이후에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. 뭘 해도 뭐 유일하게 보면 나갈게요 뭐 이거 정도 개헌해달라 그걸 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아주 커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, 사과로 될 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는. 제가 명태균 씨 사실은 이 얘기를 저 꽤 오래 전에 들었는데 명태균의 입으로 확인을 하려고 묵혀두었던 게 이제 개헌 대통령이에요.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당을 입당할 거냐 창당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당신 2년만 해라. 2년만 하고 개헌하고 빠져. 이 제안을 했다는 네.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노를 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고 그래서 자기가 사흘 동안 윤 대통령한테 볶였다 들들.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2년만 하라고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죠. 만약에 2년을 하고 4년 중임제나 이런 방식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올 4월에 윤 대통령 퇴임을 했더라면 뭐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이런 거 아마 그러니까. 그냥 지나갔을 거잖아요. 거다. 다 끝날 일이잖아요. 아니 김종인이 현자였네. 김종인만 따랐으면은. 김종인이 현자였어. 예. 근데 그러니까. 그거를 거부를 하고 나는 5년 다 할 거야.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된 거 아니냐라고. 이제는 그 얘기해도 안 먹힌다. 라고 명태균이 얘기를 하는 거 명태균 씨가. 심각한 건데 맞는 말이잖아요. 예. 그런 얘기를 명태균이 진정한 책사였네. 역술인이 아니었어. 책사였어. 본인 책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정책 책사.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조금 그 워낙 무거운 이슈라서 저희가 좋게 그 좀 즐겁고 좀 재밌게 정치 논평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 것이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촉즉발의 네. 위기까지 국지전 가능성까지 지금 내재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. 네.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6일입니다. 예, 11월 6일 이제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미국은 사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. 그리고 뭐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, 세계 정세가 상당히 요동치게 될 텐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큰 이슈가 빵 터져버리고 가장 이제 안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. 지금 그렇거든요.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. 민주당의 당이 긴급 성명을 낸 거라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즉각 답을 하고 뭔가 해야 됩니다. 근데 안 하는 거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거 무시하고 그냥 국지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가는 거. 그것도 지금 저는 상상이 좀 되거든요. 그럴 수 있을까요? 예컨대 정말? 가만 놔두고 네. 북한 자극은 북한은 합니다. 그렇죠. 그럼 북한 하기를 바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. 가장 무모한 방식인데 이거는 그냥 묵혀두고 뭉개고. 다른 걸로 하는 그런 방식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 조금 두려움은 좀 있습니다. 저는. 그럴까요? 뭐 무인기를 보내는 방식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보냈다고 공식적으로 안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무인기 그쪽에서 남쪽에서 날라오면은 당연히 남한 정부가 보냈겠지 하고 그 원점 폭격했다라는 거잖아요. 네.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돼요. 개인적으로 진짜로 예. 그런 거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은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특히 이제 이 취재 편의점 시청하시는 우리 이런 깨어 있는 시민들이 조금 이거를 감시를 하고 여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. 네. 필요하면은 사실은 이제는 제가 이제 장외 집회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권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면은 진짜 집회도 나가야 된다 이제는 네.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예, 예. 지금 33,365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. 누구죠?
이종섭 장관이 그 호주로 출국하던 날 런종섭. 저희가 런종섭 사태 때 취재 편의점이 인천공항에서 잡았잖아요. 그때 저희가 동접 5만을 찍었고 그리고 또 누구지? 저기 박정훈 대령 입법청문회 할 때도 상당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정말 오랜만에 3만 명을 넘은 것 같습니다. 저희들 더 겸손한 자세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한국 사회에 좋은 사회 만들 수 있게 선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. 뭐 동접이 많이 있어서 이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만큼 걱정이 맞습니다. 이렇게 반영된 것 같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많은 분들이 걱정되니까 보러 오신 거 아닌가 맞습니다.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. 네. 걱정되신 분 반, 윤석열 탄핵할 수 있네 반, 신나신 분 반. 내가 보기 그런 거. 근데 이런 것 같아요.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그 명 선생님이 아침에 놀래서 전화 오게 하는 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야? 라는 김건희 여사의 말 속에 정말 대통령의 자격을 다시 한번 묻게 되고요. 저는 이런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. 국정농단을 해서. 그랬으면 보수는 그날부터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보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을 논의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검찰총장 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꼬은 거예요. 꼬아가지고 이 사람 대통령 만들고 우리가 윤핵관 등 통해서 호가호위 하면서 대충 그냥 하면 된다라고 하다가 또 똑같은 사태를 지금 만든 겁니다. 그렇죠. 물론 그 전에 윤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혁명을 때문에 당선된 거 아니에요. 그러면 훨씬 더 개혁 남북관계 이슈 최소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거라도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었어야 됐는데 과연 그러했던가에 대한 자성과 성찰도 필요한 것이고요. 결국은 보수의 반성 그리고 이제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고민과 반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. 제가 오늘 시리아 방송되고 그러네. 근데 진짜 무정부 상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다. 뭐가 됐든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게 김건희 문제가 됐든 명태균 문제가 됐든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. 그리고 뭐 대통령이 그리고 뭐 제정신을 차릴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보지만은 뭐가 됐든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경제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이에요. 지금 30조 세수 펑크 나가가지고 기재부 엊그제 발표한 거 보셨습니까? 청약통장 기금까지 지금 헐어가지고 지금 쓰겠다라고 해서 그건 또 기재부에서 또 아니다 청약통장은 아니고 딴 기금이다 뭐 이렇게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. 지금 진짜 정말 우리가 너무 정치 이슈가 많아가지고 경제 이슈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김준일 평론가가 오시면 띄엄띄엄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. 아니 지금 경제 성장률 지금 0.1% 나왔어요 지금. 이게 0.1%면요. 미국은 괜찮다며. 아니 미국은 좋아요. 미국은 좋아요. 미국은 좋은데. 우리나라가 다 미국에다 투자하고 있잖아 지금 한국 기업들이 지금 다 공장 짓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고용 문제도 지금 심각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.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또 국정 기준도 바뀌는데 지금 다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. 네. 그 해결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가 됐든 올해가 넘기 전에, 그러니까 연말이 끝나기 전에 뭔가 결판을 봐야 맞아요. 된다.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야지 계속 이걸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? 명태균 게이트만 하더라도 벌써 그러니까요. 2달이에요. 아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. 이게 사실은 집권이라는 건 정치 세력이 집권하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잖아요. 국민의힘이 세력화돼야 되는데 단둘이 아니면 한 명 김건희한테 지금 쫄쫄매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뭐 사실 장제원 사람들 들어갔다가 다 대거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. 네. 본인이 얘기했어요. 대통령이. 맞죠. 나는 100명을 잘랐다. 근데 그 100명이 사실은 다 장제원 쪽 사람 국민의힘 세력인 거예요. 사실 소위 이제 어떻게 국회 보면. 파트 인원들이 다 대거 쫓겨난 거잖아요. 그리고 김건희 라인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? 일단 그러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같은 게 다 모여가지고 세력이 없다 보니까 다 꼬드겨가지고 거기서 해먹으려고 하는 명태균 등등 그런 사람이 생겼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뭐가 맞는지 이 정당이 어떻게 앞으로 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.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윤상현 같은 사람 도망가려고 그러고 참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보수가 아니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보수가 아니죠 이거는.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에요. 이익 집단이고 기회주의자들이고 예. 뭐
욕하려면 끝도 없어. 끝도 없는데 그래서 또 진행도 해야 되고 모시기도 해야 되니까 내가 욕을 못하겠다 내가. 근데 이거 내가 계속 지금 그 녹취록 공개된 거 보면서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앞뒤가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충 구성이 되네요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명태균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보니까 5월 9일에 그러니까 5월 10일날 공천이 확정되니까 저 여사님 저 내일 지금 공천 확정되는데 이거 저 아직 김영선이 아직 공천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 멘트에 따르면은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? 명 선생님이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하는 게 이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스피커폰을 큰 거지.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요즘 바쁘잖아 뭐 이렇게 하다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뭐 그러니까 진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하고 끄는 거야 이렇게. 그 다음에 김건희가 다시 전화가 왔어. 그래서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제가 전화했어요.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세요. 내일 봬요. 이렇게. 그러니까. 이게 눈에 좀 선해. 이게 멘트를 보니까 그러니까. 구성이 어떻게 대화가 오갔는지가 정확하게 지금 볼 수가 있다. 그러니까요.